개인투자분들이 불안해하시겠지만 그냥 어이없이 빠진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원리를 잘 모르시니까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느끼실 텐데 전쟁 날 때보다 좀 더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반등이 나오면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반도체 주가 급등하다가 좀 조정 국면 왔잖아요. 변동성도 엄청 크고 이게 3분기부터 실적 둔화 얘기도 나오고 피크아웃 우려도 나와요. 이번 조정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피크아웃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뭐 들을만 하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분석해 보면 한번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게 원래는 한 20% 정도 내외의 조정이 나왔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걸로 보이고 그걸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역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밸런싱은 거의 끝난 걸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샀다 팔았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부터 시작해서 레버리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아랫 방향으로 베팅해 놓고 주식을 조금만 팔면 일정한 트리거를 건드리면 더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추세 추종 펀드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면 일정 로스컷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로스컷이 나오면 계속 그 손절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위로 갈 때도 승수 효과를 좀 발휘했다라고 하면 아래로 갈 때도 또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녹화일 당일도 보면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다시 전쟁을 뭐 시작했다. 뭐 이제 MOU가 깨졌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전 세계가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빠지고 있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의 ADR 상장했는데 거기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12% 넘게 급등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 넘게 빠지고 있다. 12%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녹화 지금 하는 시점에 이게 이상한 거죠. 아무리 교환이 안 되고 따로따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괴리율이라는 게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빠질 수 없죠. 그게 계속 벌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라는 건 같은 기업인데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빠진다. 이것도 웃긴 거고 결국엔 방향성을 같이 갈 텐데 이게 뭐 세론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뭐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12%까지 뺄 일은 아니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불안해하시겠지만 조금 그냥 어이없이 빠진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잘 모르시니까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느끼실 텐데 뭐 전쟁 날 때보다 좀 더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과한 매도, 그럼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오면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기회라고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빠질 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야, 뭐 돈도 없는데 자꾸 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지나고 보면 또 다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리밸런싱으로 끝났지만 내부 수급의 문제다. 내부 수급의 문제가 좀 있고 외국인들도 그걸 또 이용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변동성을 먹기 위한 그걸로 수익을 내기 위한 펀드들이 열심히 또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개인들도 이제 일부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또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잖아요. 이제 계속 빠지니까 내일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항상 주식은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요즘에 너무 주식을 그동안 올해 초에 만약에 시작하셨다든지 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하셨다든지 하면 너무 쉬운 장이었죠.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장이었고 근데 중간중간에 그럼 11월 달 조정도 있었고 작년에 11월 달에 조정을 7주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거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죠. 기억도 안 나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연구원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10만 원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10만 원이 많이 갔지. 5만 원짜리가 10만 원 됐는데 그분들이 근데 다시 20만 원 돼서 샀죠. 그러니까 위로도 계속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느끼기가 뭐였냐면
일부 방송국에서 10,000포인트가 가면 축하하는 영상을 좀 미리 찍었으면 좋겠다. 9,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그러길래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거기가 약간 꼭지 같은 느낌이 살짝 단기. 아, 이게 너무 사람들의 기대감이 크구나. 이제 그 약간 좀 불안하니까 여지없이 빠지죠 지금. 그래서 7,000포인트 지금 이제 깨고 내려왔는데 1,950선까지 내려오면 갭을 다 메꿔요.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 보면 한 6,950, 60선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이제 하락은 조정은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되면 내일 조금만 무슨 얘기가 좀 요만큼 아침에 누가 외국인들이 던지면 아 진짜 큰일 났나 보다 하고 손절하고 또 팔고 나가고 이러면서 또 한 번의 과매도가 나오죠.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나눠서 사셔야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주식이 되게 쉬운 걸로 접근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항상 어렵고요. 올라가면 쉽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빠질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빠질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려면 그건 더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음모론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이 됐습니다. 수익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기업이라면서. 분기로 보면은 일단은 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정도로 벌었죠. 그것도 심지어 충당금을 제외하고 89조 4천억을 벌었다라는 거는 엔비디아도 달성해 보지 못했던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네, 그리고 블랙락 CEO라든지 이런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지금 비중이 높아져서 그럼 이걸 팔고 메모리를 팔고 우리 빅테크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훨씬 더 큽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전체 시장이 흔들리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더 합치면 더 커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모리 회사 있지 않냐? 뭐 마이크론도 있고 뭐 AR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CPU AMD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회사들 다 합쳐봐야 5배 더 커요. 빅텍이.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무리 올라가고 반도체가 속스지수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자기들 펀드에는 그닥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일예로 보면 마이크론이 10% 빠져도요. 나스닥은 0몇 프로 빠지고 끝나죠. 네, 그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약간 음모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메모리를 좀 팔고 반도체를 좀 팔고 빅텍으로 가자 그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5월 말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블랙록 CEO도 이제 너무 과열됐다. 뭐 대만이나 한국이 너무 과열됐으니까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도 본인들 고객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죠. 메모리 펀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거기를 계속 올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1,000불 넘어가면 자꾸 빠지고 또 이제 뭐 반도체가 일본에서는 또 시기와 질투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니네들도 우리처럼 당할 수 있어. 조심해. 1등이 되면 타겟이 될 수 있거든. 도시바 반도체가 원래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회사가 존재감도 없잖아요. 그죠? 원전 사업 인수했다 회사가 거의 쪼개지고 망하고 그 중에 지금 이제 꼴랑 남아있는 게 키옥시 하나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망할 뻔하다가 이번에 살아난 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D램도 뭐 잘 못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인텔이 파운드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무시할 수 있는데 원천 기술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장비들은 대부분 다 또 미국 걸 쓰죠. 미국 거, 뭐 네덜란드 거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반도체 장비들이 있지만 사실은 주요 장비는 아직도 램 리서치 거 써야 되고요. 뭐 KLA 거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패권을 아직은 갖고 있다 미국이. 근데 이제 D램을 규제하거나 이렇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규제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그런 두려움도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니네 그럼 다음에도 그렇게 벌 수 있어?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맞았더니 다음에 120점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이익의 상승률이 줄어든다 이런 걸로 지금 주가를 또 목표치를 하향했어요. 이익의 상승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반도체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는 슬로우해지지만 분기별로 적어도 20에서 30% 업사이드는 계속 나올 텐데 분기에 20에서 30%가 적은 거냐? 그럼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저 에코프로가 저 바닥에서 막 150만 원까지 가고 이랬을 때 물론 그때 숫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먼저 갔죠.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30%는 분기 단위로 성장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를 적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배가 부른 거죠. 2차 전지 때는 연간 단위였어요. 그렇죠. 연간 30%씩 성장한다고 주가를 막 10배씩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기 단위로 30%씩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이거를 줄어들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도대체 반도체 애널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그 글로벌 IB들의 보고서들은 좀 과격합니다. 올릴 때도 굉장히 세게 올리고요, 목표가를. 그 다음에 떨어뜨릴 때도 매도도 굉장히 과감하게 쓰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거래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자기네들 증권사에서. 예, 애널리스트도 사실은 영업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뷰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들도 영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를 팔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로 사야 된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거기 안에 있는 고객들이 이거 팔고 이거 샀겠죠. 그러면 거래가 많이 생겼겠죠. 거래 수수료 더 들고. 예, 그분이 머리가 좋은 거죠. 예, 그분은 성공했다. 근데 그분의 논리는 이미 알려진 논리를 확장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또 특징은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신나게 세게 쓰고 그다음에 빠질 때는 또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 빠질 때는 또 살짝 낮춥니다. 예, 그래서 애널들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필요는 없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뭘로 증명할 거냐면 그게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세는 7월 반도체 수출입 동향을 보면 여전히 이제 6월 달에 잠깐 꺾여서 걱정했던 디램의 가격이라든지 수출 단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시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랜드 플래시는 약간 꺾였고 근데 랜드 플래시 약간 꺾인 이유는 또 6월 달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주춤하는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7월 전체 추이를 좀 한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안 좋았던 디램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디램 모듈은 지난번부터 좋았는데 이번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좀 찾으려고 시장이 애쓰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다들 공포심을 느끼실 텐데 삼성전자가 다시 또 한 35, 6만 원 가면 또 다시 포모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또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AR이 어쨌든 되게 성공적으로 성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국내 본주는 큰 폭으로 그러니까 하거나 그게 그럴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교환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DR이라는 구조 자체가 예탁 증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맡기고 미국 거래소에다 맡기고 그걸로 이 보관증 같은 거를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거래소에 이만큼 주식이 있고 보관증을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액면 분할한 것처럼 지금 이제 거래를 시킨 건데 만약에 교환을 하려면 이거 자체 수량이 변동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쪽에서 오고 싶은 물량이 있어야 돼요.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따로 거래된다고 생각하면 TSMC가 지금 한 15에서 16% 정도 계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본주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ADR이랑 계리가 이제 한 15%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첫날 상장 이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2% 이상 상승했고 가격을 고려하면 한 15% 정도 이제 벌어져서 이제 끝난 건데 오늘 이렇게 빠지면 거의 계리율이 25%가 넘어가는 거죠.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거래하기 편하니까
거기만 사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보 같은 얘기죠. 거래가 불편해도 돈을 벌 거면 일로 오겠죠. 왜 여기 미국 ADR보다 이게 너무 싸잖아. 그러면 이쪽 사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세는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UBS가 ADR 상장 전에 SK 하이닉스 ADR은 사고 한국 본주는 팔아야 된다라는 보고서 냈어요. 이거는 일면 타당한 건가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미국에 수수료 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엄청난 진리가 아니라 그냥 장사치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UBS 보고서가 UBS로 달려 있으니까 뭐 되게 큰, 뭐 엄청나게 뭐 얘네들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럼 잘 알았으면 자기들이 5만 원대 삼성전자 무조건 사라고 얘기했어야 되고 하이닉스 20만 원대 무조건 사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 그죠? 그들도 결국에는 추세야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숫자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러면 계속 추정치를 높이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부 투자들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전체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ADR이 해봐야 뭐 금액도 얼마 안 돼요. 43조 정도 했잖아요. 올라가서 46조 정도 거래되고 있는 거지. 시총이 뭐 한 10몇이라고 하는 건 본주까지 다 계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주가 빠지고 ADR만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굳이 ADR 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국내 본주 사고자 하면 되겠네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환차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더 발생하죠.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이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증권사들이 요즘 실적 좋다고 난리잖아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특히 이제 왜 좋았냐면 올해는 국내 증시 때문에 좋은데 작년에 왜 좋았냐면 미국 증시 때문에 좋았어요.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죠. 본인들은 이제 잘 모르실 텐데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원래 조금 그 고액 자산가들은 은행에서 최대한 수수료를 적게 해서 환전을 해서 달러로 입고를 한 다음에 사세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사시냐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환전도 하고 거래도 하죠. 그러면 환전 수수료 받고 거래 수수료 받고 거래 수수료도 비싸죠. 그러니까 그 비용 따지면 거의 한 7, 8% 돼요. 계산해 보시면 거기 미국 시장 가가지고 내가 한 10% 먹었어. 그럼 먹은 게 한 2, 3%밖에 안 된다. 근데 거기서 근데 환차손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알려주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 잘. 근데 올라갈 땐 계산 안 하고 빠지면 계산하죠.